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봄 나들이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근데 어디 안 다녀오셨어요? 바쁘시죠, 요새? 예. 봄 나들이 겸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이곳에 매화가 활짝 피지 않았을까? 졌을려나요? 폈을려나요? 매화가 유명한 사찰입니다. 전남 구례에 있는 화엄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사는 이 동국 여지 슬람에 보면은 544년 진흥왕 때 연기대사라고 하는 스님께서 창건하셨다 그래요. 이 전남 구례에 있다 보니까 이 백제 시대 때 사찰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백제의 권역에 있었으니까. 근데 진흥왕 때 이 지금에 있는 화엄사 지역이 이 신라에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사는 신라 사람들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예, 그렇게 신라 진흥왕 때 이 화엄사가 창건되고 643년, 그러니까 자장율사에 다시 한번 크게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석촌 사리탑이나 7층 석탑, 석등롱 같은 그런 건물들이 조형물들이 지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신라 문무왕 때 677년 때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화엄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물, 이따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대표적인 건물을 하나 짓게 됩니다. 정말 멋진 건물인데 조금 아꼈다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사의 규모는 되게 컸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문제, 사찰의 웬만한 문제는 다 임진왜란 때 발발되는 것 같습니다. 화엄사도 그 전쟁의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화엄사가 승군이랑 저기 그 나라를 위해서 지원해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보복성으로 거의 또 전소가 됩니다. 그러다가 1630년에 인조 때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중창불사를 하게 되죠. 예, 화엄사 내에 있는 문화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엄사의 대표적인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각항전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각항전을 가기 전에 각항전 앞에 있는 이 석등이 있는데 이 단연코 석등 가운데 탑 오브 더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석등계의 다보탑 같은 뭐 그런 화려함을 갖고 있는 아주 이 멋있는 석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식 명칭은 화엄사 각항전 석등인데 높이는 한 6m, 7m 가량 되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원래 석등은 실제로도 이제 뭐 불을 밝히기도 하는 용도였지만 부처님의 이제 지혜 광명을 상징하는 의미의 구조물입니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 때, 그러니까 860년에 세워진 건물, 그 조형물로 추측이 되는데, 진짜 문화재는 그 자리에 가서 봐야 그렇게 오감으로 체감이 돼야 진정한 그 가치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엄사를 방문했을 때 그 각항전 앞에 있는 그 석등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석등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석등 뒤에 있는 각항전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각항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각항전이 아니라 장육전이라고 하는 건물이었다 그래요. 예. 장육전은 뭐냐면 그 건물 안에 6척이나 되는 불상이 있을 정도, 6척. 되게 큰 불상인 거죠. 예. 원래는 이 장육전이 되게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그래요. 의상대사가 이 장육전을 지면서 그 벽에다가 이 화엄경을 이게 돌로 새긴 석경, 그러니까 화엄경을 돌로 새긴 그 석경을 벽에다 이렇게 해서 그 푸른 빛깔이 드는 아주 멋진 건물이었다 그래요. 화엄사의 그 사찰명 자체가 화엄경의 그 화엄을 따서 화엄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전수되고 지금은 이제 그 조각들, 화엄경에 새겨진 석경들 그것들이 이제 한 9천여 점이 이 조각들이 이제 화엄경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조선 숙종 때 1702년에 이 장육전이 이제 복원이 되게 됩니다. 복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숙종이 새로운 그 건물 전각의 이름을 각항전이라고 이렇게 내려보내게 됩니다. 기단은 본디 이제 기단은 신라 시대 형태의 기단에다가 새롭게 이렇게 각항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각항전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2층이지만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통층 구조의 형식입니다. 또 각항전 앞에 석등도 멋있지만 그리고 각항전도 멋있지만 각항전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안에 세 분의 부처님과 네 분의 보살상이 있는데 이것 또한 또 멋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목조 석가열의 삼불자상 및 사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부처님, 삼불 앉아있는 좌상, 그러니까 삼불좌상. 그 각항전을 복원하면서 숙종이 이 세 분의 부처님과 네 분의 보살상도 같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왕실의 그 중창불사였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겠죠. 각항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불상도 왕실의 그 발언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지어진 왕실의 불사였다고 할 수 있죠. 화엄사에서 또 볼만한 문화재가 뭐가 있냐면 그 탑은 두 종류로 이렇게 분리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형적인 그 모양의 탑이 있고 그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탑을 이형탑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형탑은 불국사의 다보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에 못지않은 이형탑으로서 화엄사에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기단 위에 기단 두 개의 기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네 마리의 사자가 3층 석탑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을 벌리고 그 네 마리의 이제 사자 가운데 안에 그 작은 그 상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다. 가운데에 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화엄사를 누가 창건했다 그랬죠? 연기조사 어머니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자 3층 석탑 그 바깥으로는 또 이렇게 우슬착지한 한쪽 무릎을 꿇은 하나의 상이 있는데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있는 형태의 상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이제 연기조사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사자 3층 석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이형탑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대표적인 이형탑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보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화엄사에 다양한 정말로 오래된 고찰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요 시즌에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홍매화가 유명한 사찰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로 빨리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화엄사를 거쳐서 순천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사찰, 바로 송광사입니다.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신 통도사, 그다음 팔만대장경에 있는 해인사, 그다음에 바로 이 세 번째 승보사찰인 송광사입니다. 왜 송광사가 승보사찰이냐? 바로 16분의 국사를 배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라마을에 해린대사라고 하는 스님께서 원래는 작은 암자를 짓고 살았다 그래요. 이름을 이제 길상사라고 했는데, 작은 암자를 짓고 살다가 고려시대에 이 보조국사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이 길상사로 내려와서 정예결사라고 하는, 정말로 결사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그 스님들의 이 큰 수행, 뭐라 그럴까? 수행 운동 같은 그런 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조국사의 제자였던 진각국사 때 지금의 그 송광사의 규모에 걸맞는 큰 불사를,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근 180년 동안 16분의 국사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16국사에 배출한 그런 사찰이라 그래서 승보사찰로서 우리나라 삼보사찰의 가운데 당당하게 그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까 이제 보조국사 스님께서 그렇게 정예결사를 하면서 고려 시종이 이 수선사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언제 다시금 개명이 돼서 송광사로 이름을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송광사도 오래된 고찰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송광사 문화재 중에서 좀 특이한 문화재는 불감이라고 하는, 송광사 박물관에 가시면 불감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송광사 목조 3존 불감인데, 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형태의 이 뭐랄까 함 같은 거에 이 부처님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들을 깎아서, 그래서 평상시 안 쓸 때는 이걸 문을 닫아놨다가 의례나 의식을 할 때는 문을 이제 여는 거죠. 이 송광사 불감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가져온 곳으로 추정되지만은 정확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전체적 크기는 뭐 한 13cm 정도, 13cm면은 되게 작다, 그죠? 가운데는 이제 본존불이 조각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이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과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송광사 이 목조 3존 불감은 이 매우 작으면서도 정말 세심하게 우수한 조각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있는 그런 불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송광사 문화재 중에서 작은 비단 두루마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려 고종 때, 그러니까 1216년에 진강국사 해심에게 이 왕이 직접 문서를 내리게 됩니다. 대선사의 칭호를 내린다라고, 그러니까 해심 스님의 진각국사 스님에게 대선사의 칭호를 하사한다라는 의미에서 해심 고신 제서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비단 7장을 이렇게 이어서 만든 그 문서인데 길이가 되게 큽니다. 한 3m, 4m 정도 되는 그런 문서에다가 진각국사에게 고려 황제가 이렇게 직접 그 대선사라고 하는 그 칭호를 내린, 그래서 몇 점 남아 있지 않은 아주 귀중한 문화재적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광사 아까 삼보사찰 가운데 뭘 담당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16분의 큰 스님들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 국사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스님들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고려 공민왕 때 1369년에 지어졌다 그래요. 그러다가 스님들의 이제 진영을 모셔놓는 그런 정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는 16분의 그 스님들의 진영이 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 때 밤손님에 의해서 16분의 진영 가운데 13점이 도난당하게 됩니다. 그 흙벽이다 보니까 몰래 밤에 그 흙벽을 뚫어서 그 도난을 했다 그래요. 13점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인본, 복사본이 이제 전시되어 있고 13점 가운데 이제 13점은 도난당하고 이제 일대 조사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 진영과 2대 조사 증각국사 스님의 진영, 그다음에 14대 국사했던 정해국사 진영, 이 세 분의 진영만 진품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영인본, 복사본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가항사에 또 화엄경, 아주 아름다운 탱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화엄경 변상도라고 하는 탱화인데요. 비단에다가 이렇게 채색을 했습니다. 이 상중하에서 이렇게 구도가 되게 짜임새 있게 그려진 그림인데, 변상도라고 하는 걸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변상도가 뭐죠?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 사파 같은, 근데 이거는 이제 탱화 형태의 그림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이죠. 이 송가항사 이 변상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밝은 채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 18세기의 불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상도는 그 조선 영조 때, 그러니까 1770년대 그 송가항사 주변의 사찰이었던 안심사에서 승려 화승 12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걸 이제 송가항사로 가지고 와서 안치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변상도 가운데서 시기가 가장 빠르고 그 작품의 그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가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변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가항사 문화재 가운데 좀 특이한 문화재가 뭐가 있냐면 경패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다 그래요. 저도 이거 조사 공부하면서 이제 봤는데, 격을 담는 함에 이렇게 걸어놓는, 왜 우리가 문서번호처럼. 근데 예전 스님들은 경패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걸 수 있게끔 했는데, 재질은 이제 나무로도 만들고 상아로도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있긴 있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상아는 어디서 구했지? 이 경패에 이제 코끼리 상아로도 만든 10개 이제 코끼리 상아로도 만든 경패와 나무로 조각된 경패가 있는데, 되게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무늬가 또 조각된 게 너무 세심하고 아름답게 세심히 조각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덩굴 무늬 조각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양이 있고, 그 뒷면에는 보살님의 부처님이나 보살, 나한, 그다음에 뭐 신장들을 새긴 그런 경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성연대는 이제 고려시대 때 이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조각의 그 정교함이나 그 수법이 아주 뛰어난 또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송가항사에서 이제 좀 뭐랄까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딱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있을 정도의 크기인데,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이게 큰 건물은 이제 좀 웅장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건물은
아늑한 느낌을 받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송강사 약사전인데요. 건물이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이 가운데 아주 작은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송강사 내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의 건물이고 우리나라 법당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건물입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 알겠는데 건물이 되게 이뻐요. 이 위에 이제 뭐랄까 다양한 기둥을 떠받치는 것들이 되게 많은 부속물들을 이어서 건물을 졌는데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건물은 이제 조선 중기 때 17세기에 건물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송강사에는 정말 어마하게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본사 가운데 단연 손꼽힐 정도로 이거는 우리 PD님께서 자막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화엄사 매화를 구경하러 갔다가 순천만을 구경하면서 송강사를 한번 이렇게 구경하면 좋지 않을까. 예, 화창한 봄입니다. 겨울 내에 잠들었다가 못 깨어나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불을 박차고 나오셔서 따뜻한 햇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여름 준비를 하셔야죠. 운동을 하셔야 여름을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햇살을 맞으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봄 나들이를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용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